톰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39명이 추가되면서 감염자가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여부를 검사하던 검역관까지 감염됐습니다. 선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선 남에게 침을 뱉거나 물건에 침을 묻히는 공격적인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1,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온 교민과 가족 147명 중 5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는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격리됐습니다. 영화 기생충 출연진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효과로 전 세계 흥행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남성 고객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단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최영미 시인이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 시인은 자신의 시집 돼지들에게 나오는 돼지는 위선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3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 140명이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격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부르겠습니다. 19는 2019년을 뜻하는데요.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채널A도 시청자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전세기를 타고 온 중국 우한 교민 중 5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첫 소식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착한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쓴 교민과 이들의 가족들이 차례로 내립니다. 아이를 안거나 업은 채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계류장에 설치된 임시 검역소에선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국한 147명 중 성인 5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중국 측 검역을 통과하였으나 출발 직전 기내와 도착 이후 시행한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고 증상이 없는 자녀 2명을 포함해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당초 중국인 배우자를 비롯해 170여 명이 입국하기로 했지만 생계 등의 이유로 30명 정도가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을 비롯해 중국인 65명, 미국인 1명 등 140명은 이천 국방어학원에 도착해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입소한 교민과 가족들은 1인 1실에 머무르면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점검받게 됩니다. 이천 지역 주민들은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이들을 맞았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히 중국으로 귀환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아산과 진천에 있던 우한 교민 700명은 이번 주말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3명이 오늘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그중에는 2차, 3차로 5명에게 퍼뜨려 슈퍼 전파자 논란이 있었던 3번 확진자도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비난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3번 환자가 차량을 타고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7일 만인 오늘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3번 환자는 일부 누리꾼들에게 신고를 지체했다거나 동행한 중국인 여성 28번 환자와의 관계 등을 의심받았습니다. 3번 환자는 격리병상에서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스로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을 했는데 일부러 그거를 숨기고 피해 다닌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억울해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건당국 관계자는 3번 환자가 중국 우한 패션센터에서 옷가게를 운영했고 동행했던 중국인 여성은 가게 직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병원은 3번 환자의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17번 환자도 오늘 퇴원했습니다.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17번 환자가 퇴원하면서 현재 명지병원 음압병동에는 3번 환자의 지인인 28번 환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도 증상이 없는 상태로 별도 치료 없이 건강 상태만 검진받는 중입니다.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한국인 여성 8번 환자도 격리 해제돼 오늘만 3명이 퇴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5%인 7명이 완치된 겁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변곡점이다,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연장한 춘절 연휴가 사흘 전 끝난 만큼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1번 환자. 그 중국인 여성은 완치돼 어젯밤 중국 우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내에 있을 땐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었는데 우한에서 영상통화로 당시 증상과 함께 현재 우한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우한을 떠나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가다 한승지인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격리된 중국인 황모 씨. 출국 전 우한 병원에서 단순 열감기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격리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我是在18号的时候开始出现发烧症状然后连续高烧11天 인천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옮겨진 뒤 심한 설사와 구토, 호흡곤란이 시작됐습니다. 7次 到一天7次到8次然后开始不想吃东西然后在25号的时候就是肺部呼吸不能够正常的呼吸 격리 19일 만인 지난 7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황 씨는 설 연휴도 반납하고 치료에 매달린 한국 의료진을 영웅으로 부릅니다. 而是全心全意的照顾我你可以拿下你的口罩的时候我的心情真的是很温暖 그는 어제 우한 지역 한국 교민과 가족 철수를 위해 떠난 3차 전세기를 타고 우한으로 돌아갔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우한 거리는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现在基本上整个武汉市就像按下了静止键没有任何人在街上走所有的人都在家里 하지만 코로나19가 불치의 전염병은 아니라며 다른 확진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只要及早就是及早的治疗然后配合医生应该都是没有问题的所以我相信我是可以就是通过来的然后就是对大部分的这个患者我也相信他们一定是可以的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늘어서 174명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감염을 막기 위해 투입됐던 일본 검역관도 감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8일째 크루즈에 발이 묶인 승객들.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만나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Everybody thinks of the cruise ship as a big petri dish. We're each other's support right now, and if one of us gets sick, we'd have to go to the hospital without the other. 크루즈 선박에 확진자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검역관의 감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박 초기 배에 올라 승객 체온을 재는 등의 일을 했는데 지난 9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검역관은 마스크와 장갑은 착용했지만 방호복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내 전파 사례까지 나왔지만 일본은 세계보건기구 규정을 이유로 들며 오는 19일까지는 격리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외국 승객들은 일본의 대처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e filled out one quarantine form a week ago, but we've had nobody check on us since. 확진자가 늘면서 일본 정부는 도쿄, 가나가와에 이어 시즈오카까지 병원을 지정해 환자로 옮기고 있습니다.
人工呼吸器を装着している、または集中治療室に入院している重症の方は、現時点で確認が取れている人数では4名というふうに。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하루 최대 300건 가능했던 바이러스 검사 건수를 승객들 하선 전까지 최대 1000건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공포에 섬이 된 이 다이아몬드 파라다이스호 안에는 한국인도 14명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걱정스러운데 전원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최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코하마 앞바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갇혀있는 한국인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중 9명이 승객이고 5명은 승무원인데 승객 상당수는 60에서 70대 고령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까지는 잘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지난 열흘간 배에서 못 내리고 선실에 갇혀있는 우리 국민에게 오늘은 처음으로 의약품과 생필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한국 음식들 좀 이제 또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김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컵라면 그다음에 김이라든가 이런 식품류를 좀 저희 요청을 했고 치약 칫솔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인 이제 파스 같은 거를 좀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대형 유람선 객실 가운데는 창문이 아예 없는 방도 상당수입니다. 다행히 한국인 승객 9명은 모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가 있는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승무원 5명도 그 아래층 창문 있는 방에 격리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정부의 국내 이송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특별 영주권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일본에 계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14명 가운데 일본 거주자가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19일쯤 격리를 해제할 방침인데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경우 격리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이아몬드 크루즈 내부 상황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자세한 내용 잠시 뒤 팩트맨 성혜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고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4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 옮는다는 공포를 이용한 못된 범죄 성행합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기웃거리는 한 여성. 주위를 살피더니 손잡이에 침을 뱉습니다. 区的管理员已经证实了这个问题，看到那个穿防护服的那个警察跟保安一起。 이 아파트는 주민 90여 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고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침을 뱉거나 묻히는 행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对这人道德太败坏，你真要是有那个病的话，你传染你整个人，这是人干的事儿吗？这玩意儿。 침방울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이를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칭시의 한 20대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행인들에게 침을 뿌렸습니다. 하이난성의 한 여성은 영업단속을 나온 공무원에게 침을 뱉으며 저항하다가 15일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추가 확진자는 4만 4천여 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세는 다소 꺾였습니다.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국의 전문가는 4월 전에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peak time, the middle or late this month.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선 확산세가 꺾였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가 8천 명을 넘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진원지 우한 안에 갇힌 사람들도 있지만 밖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후베이성 밖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연들을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데타로 고국이 사라지면서 공항에 갇혀버린 주인공을 그린 영화 터미널. You are not to leave this building.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一直在高速上面晃晃悠悠的
跑了1个多星期了，真的太累了，太累了。 후베이 출신인 이 남성은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타지에서 배달 일을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된 뒤였습니다. 후베이 차량 번호판 탓에 어느 도시도 진입을 허가하지 않아 멀리 산시성까지 갔습니다. 因为我是湖北的车，非常敏感，从四川一直过来，服务处也不让停，高速也不让下。 갓길에 잠시 세워두고 쉬려고 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2주간 도로 위에서 생활하던 그는 공안을 찾아가 체온 검사까지 받고 나서야 화물차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으론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这个特殊时期呢，他们说没那么自由。如果我去他们酒店住呢，他要隔离个10天，那就从预计的那天算起。如果到时候能回去了。 4살 딸과 광저우로 여행 중이던 우한 출신 여성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묵고 있던 호텔은 숙박 연장도 거부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他的理由没有任何理由，就因为我们是湖北籍的游客，我带着4岁的孩子，对吧？从早上到现在一直让我们在大厅逗留。 봉쇄령이 내려진 도시가 늘면서 중국 전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들 사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승무원 전용 화장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건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탑승하는 네덜란드 국적인데도 문에 한국어로만 이렇게 안내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만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불러온 한국인 차별 논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실 문에 붙어있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글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오전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네덜란드 항공 여객기 뒤편 화장실에 붙은 겁니다. 승객이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만든 이유를 묻자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당시 기내엔 한국인 외에도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글로만 안내문이 적혀있는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아무도 얘기에 컴플레인 안 하잖아. 왜 너만 나와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나 바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승객이 안내문 사진을 찍자 승무원들은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규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한국인만 못 가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이 퍼지면서 항공사가 한국인 승객에게 인종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내문을 한국어로만 표기한 것에 대해 승무원의 의도는 없었지만 승객들이 차별적인 행위로 느끼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낭만에서 악몽으로 변한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팩트맨 성혜란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크루즈 내부에는 아직도 승객 3,000명이 넘게 남아있어요. 사실상 그들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방은 아예 창문도 없다면서요? 네, 저희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를 구현해봤습니다. 이 전체 18개 층 가운데서 약 7개 층의 객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창 쪽에 붙어있는 이 발코니형 선실은 발코니가 있어서 바깥 공기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도에 있는 이 내부 객실인데요. 10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복도에 있는 대략 80개의 객실 승객들은 환기도 안 되는 꽉 막힌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승객들은 이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게 6그룹으로 나눠서 하루 1시간씩 갑판에 나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을 봐도 승객들이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의 하루가 어떤지 취재를 좀 해봤죠?
네, 다행히 이 프린세스 크루즈 본사를 통해서 식료품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내식처럼 간단한 식사가 하루 3번 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56개 국적의 탑승객들이 타고 있는 만큼 이 3가지 종류의 식사 선택권도 주어지는데요. 객실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 호흡 곤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승객들이 많은데 전화로 심리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정부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크루즈에서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이 밀폐된 공간에 다 가둬두는 이 방법이 최선인가요? 이 국내 전문가들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교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배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시설 격리를 하든 뭐 병원 격리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본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승객들 검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홍콩에서는 승객 1,800명을 하루 만에 다 검사를 마쳤다는데 이 선진국 일본이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검사를 못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국내에서도 진단키트가 5,000개 정도 공급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처음 공급한 진단키트가 하루 물량이 300개였거든요. 한계에 부닥치자 오늘 진단키트 공급 늘렸는데요. 또 진단을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만 도맡아 하다 보니 지나치게 느리게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전문의들도 일본의 이런 초보 수준 대처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크루즈 안에는 56개국 승객들이 다 있는데 이 자국에서 이 승객들을 안 데려가는 겁니까? 못 데려가는 겁니까? 이 탑승객 2,600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외국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안전한 곳에 격리해달라는 미국인의 호소도 있었지만 미국도 일단 잠복기가 끝나는 19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의심 환자들과 잠복 기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want everyone on board to get home safely. So Japan can't do this alone. We need lots of cooperation from other countries to make this work. 협력에 앞서 더 책임 있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음식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남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까지 했습니다. 이 여성 종업원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음식점 앞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흰색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음식점 안으로는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하게 감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60대 여성 종업원이 20대 남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점심시간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종업원 사이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은 이곳 음식점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칼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배에 자상이 있었고 목장갑 끼고 계셨는데 아마 주방에서 아마 작업하시다 나오셨던 것 같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여성 종업원이 흉기를 휘두른 뒤 주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은 주방에서 남성 종업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갈등이 있었던 두 사람이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아직도 이런 손님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가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직원을 때렸습니다. 이런 창피한 행동이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패스트푸드 매장. 남성 고객이 화를 내며 직원을 다그칩니다. 직원은 연신 사과하며 달래버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남성은 직원의 팔을 뿌리치고 주문서를 내던지며 욕설을 계속합니다. 이거 소가 오시면 무인 주문기를 이용하라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커피를 주문했는데 정작 커피가 다 떨어졌다는 말에 화를 낸 겁니다. 여기서 아이스 커피 아니니까 존나 주문하라며. 난동은 30분 가까이 이어졌고 급기야 직원의 뺨을 때리고 말리던 다른 고객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업 하시는 분이고 감정노동 하시는 분인데 시간이 12시가 넘었다. 근데 좀 너무하신 것 같다. 라고 하니 여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거기 계신 손님들을 포함해서 저도 많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저가 좀 지나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측도 남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봉진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나쁜 짓도 영상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죠. 1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또래를 심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뺨을 때립니다. 피해 학생이 울면서 두 손을 모아 빌지만 가해 학생은 자신의 양말을 들이밀며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의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곳은 주로 울산 지역 소식을 다루는 SNS 커뮤니티입니다. 어제 새벽 공유를 부탁한다는 제목으로 게시됐고 분노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영상은 게시된 지 10시간 뒤 삭제됐지만 경찰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SNS 커뮤니티 운영자를 상대로 영상 게시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는 그 상태예요. 이 영상이 지금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건지 어디서 발생한 건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앞서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 후배 여중생을 집단 구타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했던 10대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기억나시죠? 신출 귀몰한 도주 행각을 하다 잡힌 뒤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돼 있는 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까지 CCTV로 찍는 건 인권 침해라는 건데 인권위는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솔 기자입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교도소 수용 생활을 하던 중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한 신창원. 수차례 경찰과 맞닥뜨리면서도 2년 넘게 도주 생활을 이어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습니다. 신창원을 관심 수용 대상자로 지정한 광주교도소는 독방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창원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에 노출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때 교도소를 탈주했고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교도소에서 징벌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가 일반 수용자와 비슷한 만큼 법무부 장관에게 신창원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할 걸 권고했다며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창원을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볼 수 있느냐며 인권위 권고만으로 CCTV 감시와 감독을 당장 중단할 수 없지만 해제 여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원로 시인 고은의 성추행을 고발했던 최영민 시인이 최근 시집 돼지들에게 증보판에서 또다시 미투 폭로를 암시했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돼지가 누구냐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채널A가 최영민 시인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최영민 시인은 이번 개정판 시집에 탐욕스러운 돼지들을 묘사한 연작 3편을 실었습니다. 시인이 생각한 돼지는 누구일까? 추행할까라든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어떻게 해서 내 것을 만들까라든가 이런 온갖 정말 잡스러운 계산으로 복잡한 머리 쏘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도 가득하는데 입을 열면 아주 우아한 말들만 쏟아내는 그런 위선적인 지식인 행태를 고발한 거예요. 돼지의 실제 모델 중 한 사람은 문화예술계 권력자였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였고 나름대로 어떤 작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아주 작진 않았지만.
다만 진보좌파 활동가들을 저격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위선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있죠.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부조리를 포착해온 최 시인은 대학 시절 학생 운동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의 어떤 후보 선거 캠프에서 또 이제 합숙하면서 일이 생겼어요. 일터이든 학교든 간에 젊은 여성들이 늘 처해 있는 위험에다 생각해요. 성폭력은. 시집에 새롭게 실린 시에는 왜 최 시인이 고발자가 됐냐는 문단의 뒷말에 대한 답도 남겼습니다. 좀도둑도 살인자를 고발할 수 있고 살인자도 살인자를 고발할 수 있어. 완벽한 사람만 누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최 시인은 최근 불공정 계약을 거부하며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후배 여성 작가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잘못된 관행도 있구나. 문단이라는 게 그녀들의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아카데미 자관왕의 역사를 쓴 기생충 배우와 제작진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배우들은 돌아왔지만 영화 기생충의 흥행 열풍은 전 세계로 다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기생충 출연진.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생충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당장 나가서 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말처럼 북미 지역에서는 기생충 붐을 타고 관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상영관도 아카데미상 수상 직전 1000여 개에서 이번 주말에는 20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 북미 박스오피스 매출도 올라갑니다.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 문라이트나 그린북, 아티스트 등도 박스오피스 매출이 수상 이후 20% 정도 뛰었습니다. 기생충 제작비는 160억 원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 흥행 수입은 제작비의 12배인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북미에서만 총 6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영화 개봉이 북미보다 늦었던 유럽에서도 아카데미 후광 효과로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유럽 흥행 대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금 미국 차트를 역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신규로 개봉한 국가들이 있어서 해외 쪽 박스오피스 매출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유럽과 남미, 중동에까지 판매돼 한국 영화 최다 해외 판매를 기록한 기생충은 수익 면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아기 돌상에 올리는 오스카 트로피 돌잡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기쁨을 줬다는 뜻이겠죠. 기생충의 특식 짜파구리는 외국에서 더 화제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거머쥔 4개의 황금 트로피. 보통 돌잔치에서는 돈이나 실, 연필,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돌잡이를 하죠.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이 오스카 트로피가 인기 돌잡이 용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7,000원대에 판매되어 온 트로피 모형은 수상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기생충의 미국 배급사는 봉준호 감독의 이니셜을 딴 BJH 티셔츠를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BTS 공식 로고를 모방한 제품으로 전 세계 누리꾼들의 관심을 끈 겁니다. 극 중에 등장한 음식들도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가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농심은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원하는 언어를 설정해 자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중 기택 가족이 돈을 벌기 전 마시던 국산 맥주도 인기입니다. 평균 맥주값보다 40% 저렴한 이 맥주는 계층을 표현하는 소재로 쓰였습니다. 고급 안주로 등장한 스페인산 감자칩도 없어서 못 팔 정도. 해당 업체는 솔드아웃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쓰레기 수사.
들어보셨나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기 위해 탐정 못지않게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데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검은 봉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봉지입니다.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달걀 껍질도 있고요. 먹다 버린 즉석밥도 있고 깨진 컵 잔해도 들어있습니다. 모두 집안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생활 쓰레기들이 이 봉지 안에 한데 섞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분들만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사당역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손에 검정 비닐봉지를 든 2명이 눈에 띕니다. 곧장 역사한 쓰레기통으로 향하더니 비닐봉지를 버리고 태연히 돌아섭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봉지 안엔 낡은 신발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부피가 큰 종이봉투엔 음식을 담았던 일회용 용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성은 자연스럽게 비닐봉지를 버리는데요. 과일 껍질과 과자 봉투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종량제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쩍 버리고 가는 또 다른 남성. 금지문에도 무단 폐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안 해도 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란, 이거 열금식을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선, 돈가스 이런 거를. 생신해도 되는 거. 얘기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지 말라고? 아니, 얘기하죠. 얘기해도. 왜 알았습니다. 그때뿐이요. CCTV가 없는 화장실 내부의 쓰레기통은 더 심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거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요. 새벽에. 장난 아니야. 누군가 냉장고 정리를 한 모양인데요. 집안 쓰레기는 집에서 분리해서 버려야지. 각자. 버스 정거장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만 봉지를 들고 온 남자는 억지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냥 쓰레기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입니다. 이런 뼈들을 갖다가 버리고 있다고요. 이 버스 정류장까지 들고 나와서 여기다 버린다는 건 정말 아닌 것을. 이런 무단 투기를 막고자 구청이 나섰는데요.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버스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이랑 다 혼합을 해서 그냥 배출해 놓은 상태예요. 쓰레기 속에서 버려진 고지서를 찾아 주소를 확인해 증거 사진을 찍은 뒤 무단 투기한 사람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이거 같은데? 계세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문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고 전화를 해서 같은 정보를 하나봤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 안에 찢어서 버려진 고지서와 영수증 조각들이 보이는데요. 단속반은 종이 조각 퍼즐 맞추기를 해서 주인 A씨를 찾아냈고 그는 과태료 20만 원을 물었습니다. 슬그머니 도로변에 정차한 하얀색 승합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진 B씨는 CCTV에 차량 번호판과 얼굴이 찍혔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CCTV나 영수증 고지서를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셔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혹시 가슴 뜨끔하셨던 분 잊지 않으셨나요? 쓰레기와 함께 양심을 버리는 행동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공천 면접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검찰 개혁을 이끌고 민주당을 돕겠다는데 정작 민주당은 공천을 주기도 안 주기도 모두 부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이 울산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면접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해서 민주당과 손초로 정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선거 개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자리 어떤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가 이미 확인됐거나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일본 오사카 영사직을 제안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출마하지만 면접 시간대가 비슷해 두 사람은 면접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치인이니까 포용해야 되겠지만 그냥 인사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전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앞선 공천 면접 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사실, 날조된 사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울산시장님이나 그 관련 어느 누구하고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논란의 인물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온 민주당이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TNA 뉴스 최선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선 이웃 사촌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에서는 정반대의 지역에 각자의 집을 구했습니다. 표심을 고려해 치밀한 전략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데요. 성시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약한 아파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모교인 성균관대가 근처에 있고 북쪽을 살펴보면 단독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직동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두 곳을 오가며 동서 지역을 훑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지역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명륜해화동에는 중장년층과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구해 전세 9억 원대 새 아파트를 구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대비 효과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총리가 사는 교남동 아파트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입주를 시작해 표심이 확인된 적 없는 곳입니다. 종로에서는 유일하게 2,000세대, 그러니까 대단지 규모로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이쪽 직장이라든지 학교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나. 입주 전후 교남동 인구를 비교하면 5천 명 이상 늘어 이 아파트 표심이 종로 선거의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미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창신동과 숭이동, 부기동 등 종로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황 대표는 내일부터 종로 바닥 다지기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수상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큰 논란을 일으킨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 방안 발표 2시간 반 만에 올린 글입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직후부터 검찰 힘빼기 방안이 잇따라 발표됐고 그때마다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해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조 전 장관을 겨냥해 다시 그가 나타났다며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안전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 추 장관의 발언을 공개 반박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진보 성향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소장 비공개가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퇴근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 한 잔 마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입니다. 3년 만에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만 소주 대신 떡과 어묵을 샀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남대문 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현장 방문 때마다 조심했던 악수를 거침없이 하며 상인들을 격려합니다. 같이 힘내십시다. 대통령은 준비해온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과 어묵, 홍삼액을 사며 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삼이나 홍삼은 이렇게 좀 민정력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원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손님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자체가 안 돌아다니니까는 당장 안 되죠.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소비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남대문 시장 방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정치권에서 원래 색깔론 하면 북한과 이념 관련 논란인데 이번엔 진짜 당 색깔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안철수 신당, 국민당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 국민당이 오렌지색을 당 색깔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주황색을 쓰는 민중당이 발끈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안철수 대표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국민당의 주황색 가로채기는 대기업 갑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국민당은 뭐라고 합니까? 예, 해명을 했는데 재밌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민중당은 약간 주황에 가깝고 저희는 약간 주홍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비드해요. 조금 더 명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르다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색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됩니다. 이게 민중당 색깔이고요. 주황에 빨간색을 덧칠하면 주홍색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당 색입니다. 글쎄요, 말 그대로 자세히 보면 약간 다른데 솔직히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안철수 신당이라고 당명을 지으려다가 또 안 됐는데 이번엔 또 색깔도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당 이름, 당 색깔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당 상징색이 중요할 텐데 당 이름과 당 색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당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 색깔로 검은색과 흰색밖에 안 남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애도를 뜻하고 흰색은 항복을 의미하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색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당 색깔이 좋다고 유권자들이 찍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영화 기생충의 흥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뭐 정치권이 이걸 가만둘 리가 없겠죠. 네, 거의 꼽살 수준입니다. 숟가락 얹느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신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이 말을 줄이면 이문덕인데요. 기생충이 왜 이문덕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그 창의력의 원천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덕분에 기생충이란 걸작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 봉 감독이 고향이 대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요? 예, 봉준호 감독이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따라서 한 10년 정도밖에 안 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저마다 본 감독과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우리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과 본 감독의 나이 차이가 8살입니다. 네. 그런데도 동시대에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봉준호 생가터를 복원하겠다. 봉준호 영화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내느라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본 감독이 그런데 지난 보수 정부 때 사실 문화 그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이 논란은 한국당에게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제 와서 숟가락을 올려놓느냐 참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명 서울시 의원은 축하를 해도 10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박정희 정권 때 영화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의 기생충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본 감독은 박정희 키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참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할 일인데 정치권만 가면 논쟁거리가 돼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표 냄새를 맡는 것은 귀신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그 유명한 대사를 오늘의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예전에 들고 다니던 폴더폰 기억하시나요? 옷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100배로 확대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고성능 카메라 장착한 신제품도 있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먼저 체험해봤습니다. 노트북처럼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 폰. 삼성이 새로 내놓은 전략 제품입니다. 네, 이 폴더블 폰은 이렇게 펴서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두 손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 없이 촬영이 가능해 1인 방송을 즐기는 유튜브 세대를 겨냥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대폭 강화된 S20 시리즈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For all of you joining us online for the first time ever, Unpacked is being captured and streamed with the amazing Galaxy S20. (1억 800만) 화소와 4개의 렌즈를 탑재해 최대 100배 확대 촬영이 가능한 점을 생중계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멀리서 지구본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S20 카메라로 100배 확대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찍힌 핀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삼성의 하루 앞서 중국의 샤오미는 3등분 폴더블 폰을 공개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 역시 올해안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Duo is part of two new futuristic dual-screen devices that Microsoft announced today, and they're coming in holiday 2020. 오늘 행사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중국 취재진이 불참한 채 진행됐습니다. 또 행사장 곳곳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비치되고 취재진들도 마스크를 쓰고 새 제품 공개를 지켜봤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성용의 국내 복귀 무산과 거짓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SNS를 통한 작심 발언, 오늘도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위약금 때문이라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2010년 기성용이 스코틀랜드의 셀틱에 입단하면서 FC 서울은 이적료로 39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적료는 선수와는 상관없는 구단 사이에 오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FC 서울은 이적료 수익 중 16억 원을 기성용에게 줬습니다. 대신 K리그의 다른 팀으로 컴백할 경우 FC 서울의 위약금 26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성용을 다시 영입하기 위해 먼저 대가를 치른 건데 기성용도 이에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기성용은 FC 서울 복귀가 어렵자 전북 현대로 이적을 타진했지만 바로 그 거액의 위약금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기성용과 위약금을 줄이는 등의 유연성을 못 보인 FC 서울. 팬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둘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기 때문에 K리그의 더 발전을 위해서라도 두 팀의 레전드를 위해서라도 FC서울이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스타가 돌아오기 힘든 작은 시장 규모, K리그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전부터 야구 배트를 만든 장인이 있습니다. 이승엽의 홈런 배트도 이분이 만들었다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재박, 마혜영, 박용태까지 내로라 하는 타자들의 배트는 모두 이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평생 야구 배트만을 만들어온 김태규 씨. 그의 섬세한 손길에 따라 선수 개성과 타선에 맞춘 배트 하나하나가 완성됩니다. 4, 5번 치는 방망이하고 1, 2번 치는 건 조금 틀리거든요. 무게나 모양이나 다 다른 거예요? 무게는 선수가 틀리니까 체격에 따라 틀리고. 네. 특히 잊혀지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20이 다 돼가지고 아이제 보고 내가 이승 선수 하는 방면은 기억하고 있거든. 손잡이 부분이 가늘고 무게가 앞쪽으로 쏠린 배트를 선호했다는 이승엽. 친구는 장타치다 보니까 항상 일자리 해가지고 손을 기울여 대고 네. 그리 이래 치면은 이래 치는 하고 이래 잡치는 차이 나거든. 16년 전에 만든 이승엽 배트를 기억하고는 다시 만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승엽 선수의 타격 스타일이 담긴 배트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어느덧 40년. 그의 공방엔 프로야구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는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더니 오늘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겨울답지 않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제주 산간에는 무려 10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5mm 정도 더 온 뒤 모두 그치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내일 아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길도 미끄럽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워낙 정체돼 있고 또 내일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구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토요일이 돼서야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 이종욱 박사 기억나십니까? 그는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하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제가 임기를 끝낼 쯤 되는 에이즈 숫자도 좀 이렇게 선진국들은 돈이 든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끝내 에이즈 환자 300만 명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는 이번 코로나19 때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 사태 이후 중국, 일본, 그리고 WHO까지 리더십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평생을 감염병에 바친 그를 그리워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저의 대댓글은 그의 연설문에서 빌려왔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